영원한 기억 실록 저와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 역사 지킴이 장재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정말 금방 지나갔죠. 예. 네, 지난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7회차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역사의 온도라는 주제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주 사고 얘기 또는 실록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전주 사고와 또 실록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과목이 이제 학교에서는 좀 무거운 과목이긴 했었죠. 그러나 이제 역사 인식을 똑바로 가져야만이 우리가 밝은 미래를 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역사 반성이 굉장히 철저한 나라로는 독일을 들을 수가 있겠고 역사 반성에서 좀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두 나라를 비교하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난주까지도 보면 이 실록을 지켜온 분들 또 포쇄를 하면서 오랫동안 실록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까지 정말 실록 보존을 위해 나섰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 기록을 담당했던 조선시대 많은 관리들, 사관들 이분들에게 이제 지금 존경의 의미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많은 사람이 떠오르긴 하지요. 태인의 선비들, 안의, 손흥록 이런 분들, 또 내장사의 스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정부의 관리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이름 없는 백성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격려 네. 보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격려,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그분들께 그 당시 없었지만 그 역사를 사실 기리면서 예. 또 저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안희와 손흥록 이 두 분의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 안희와 손흥록이라는 두 분은 이제 태인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정읍인데 두 분의 이름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조금 소개만 드리면 임진왜란이 나고 조선왕조실록이 다 불탔습니다. 오로지 이곳 전주 사고만 남았는데 그걸 이제 정읍까지 안전하게 보존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 역사를 알게 만든 두 분인데 이 중에 이제 안희라는 사람은 옹동면 사람이에요. 지금 정읍의 그 안희의 할아버지네 할아버지가 조선왕조실록 담당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손흥록이라는 사람 역시 이제 선비인데 칠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읍시 칠부면이겠죠. 한 집안 사람 30여 명을 이끌고 그 임진왜란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서 구해냈습니다. 두 분 사당은 지금 칠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읍시 칠보면에 이 두 분의 사당이 있다는 건데요. 이 두 분이 1592년 6월 22일부터 1593년 7월 9일까지 무려 1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숙직을 하면서 지켰다고요. 예, 그 조선왕조실록을 옮겨서 잘 보관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통은 알 수가 없지요. 실록에는 짧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임계기사라는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숙직한 날도 있고요. 한 53일쯤. 안의라는 사람 혼자 숙직한 때도 있습니다. 174일쯤. 손흥록 혼자 지킨 날이 또 143일 이렇게 되고요. 내장산 안에서도 용구람이나 은저감이나 비례함으로 여러 번 장소를 옮기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희와 손흥록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왕이 공적을 인정해서 벼슬을 내렸지만 그것도 마다했다고 했죠. 예.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희는 도중에 병을 얻었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그 당시 안희의 나이가 64살, 손흥록의 나이가 56살이었다고 하네요. 네. 지금도 나이가 많으신 거죠. 그런 일을 하기에는. 근데 그때 이제 늙은 몸을 이끌고 실록을 지키려다가 안희 같은 거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3년 뒤, 4년 뒤쯤 되겠습니다.
실록이 내장산에서 그 뒤 이제 아산이나 강화도 여러 번 옮깁니다. 그걸 계속 따라다닌 거죠. 그러다 병을 얻어서 67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 두 분 우리가 오래오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공연을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음악 공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연을 준비한 팀은 판타스틱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판타스틱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 필봉농악을 이수한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지난 2006년 창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세계 무대까지 향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요. 신명과 흥을 이끌어내는 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판타스틱의 첫 번째 공연입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공연은 가야금 산조인데요. 우리 허두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가야금의 선율 또 짜임새들 감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주리님의 가야금 산조, 장단의 권지훈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죠.
세계 첫 번째 공연 허준이님의 가야금 산조 함께 들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가야금 산조는요,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였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 가야금 산조,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는 가락이 담백하면서도 역동적인 게 특징인데요.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간결하고 또 매듭을 짓듯이 명료하고요. 이 뚜렷한 가락을 가진 남성다움이 느껴지는 가야금 산조였습니다. 판타스틱의 첫 번째 공연, 우리 허주리님의 가야금 산조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억 실록, 오늘 7회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전주 시민, 전라북 도민뿐만이 아니라 전주를 여행 오신 분들, 관광 오신 분들, 오늘 이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안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서 우리 실록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나눴었는데 안희와 손옥록 말고 또 기억해야 될 이름도 있다면서요. 예, 기록을 보면 내장사의 스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희묵이라는 스님 이름도 보이고요. 또 무사로서 김홍무라는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네. 또 뭐 관료로서 오해길, 그분은 이제 여기 경기전에 참봉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나무꾼 또는 사냥꾼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던 거죠. 이 스님들의 활약, 조선시대 승려는 단순히 한 사찰의 스님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찰의 전통 중에 하나가 호국 불교 사상이지요. 그래서 네. 국난을 당했을 때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실록을 지키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되게 전략적 요충지에 큰 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 적상산의 사고는 바로 그 옆에 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이 실록을 지켜온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가 남긴 임계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임계기사라는 책이 꽤 의미가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잘 지켜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건데요. 탐진 안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뭐 가보 정도의 책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안희가 손옥록과 함께 전주에 있던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기는 과정, 또 이제 거기 내장산 안에서도 동그람, 은저감, 비리암으로 계속 옮기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 누가 다녀갔고 또 누구누구와 연락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 다시 아산이나 강화도로 옮기게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료적 가치로 볼 때 전국의 유형 문화재입니다만 현재 보물이나 이런 걸로 지정함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역사는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세상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뭐든 기록을 해야 후대에 남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만내의 일기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선조들이 지켜낸 조선왕조 실록,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역사 기록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일 뿐만 아니고 세계 최고의 역사책인데 지금 조선왕조실록은 대개 한 임금이 세상을 뜨면 바로 그 다음 임금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 임금의 역사를 쭉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존하고 그러자는 거지 네. 당대에 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세계의 유산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된 건데 이렇게 조선왕조 시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왕조의 지배자는 임금님보다는 오히려 선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선비들은 국가의 운영이나 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치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록이 정치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죠. 정말 기록 다시 한번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궁금해지시죠? 이 이야기는 또 공연 하나 보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연 바로 판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또 판소리인데요. 춘향가중 사랑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리의 최유리님, 장단의 번지훈님이 함께 해주실 텐데요. 사랑가, 이 판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벌써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죠. 어깨가 들썩이게 되고 손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추임새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사실 한국인의 정서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한국인은 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네. 전통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서 쑥스러운데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추임새와 또 흥이 나면 같이 춤을 추셔도 좋고 박수를 치시면서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우리 하시는 또 최유리님이 더욱더 좋은 소리 아마 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소리의 최유리님, 장단의 번지훈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죠. 그때여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로 돌아보는 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둥둥 네가 내 사랑이지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타가 생사가 하은이 되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너의 후는 꽃이 되고 나의 넋은 남이 되어 이 삼월 추운 부흥 시절에 빛과 송이를 내가 두 날개를 쫙 올리고 돌더울 춤추거더운 네가 나이엔 추러울 알려우나 이 춘향아 우리 이번에는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리 온노라 업고 놀자 이리 온노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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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암내돈 내 사랑암 네가 무엇을 먹으냐느냐 동글동글 수박 꽃봉지 떼뜨리고 강등백청을 다르르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정우 푹 떠 방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들 보자 이리 온너라 앞태들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뒤들 보자 빵긋 웃어라 입속을 보자 내 돈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내가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나는 도련미 무거워 어찌 없는단 말이오 누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그저 네 어깨 위에 내 양수만 업고 징검징검 거리면은 그 속에 천주락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둥둥둥 대랑군 어허 둥둥 대랑군 동동 동동 어허 둥둥 대랑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깨가 절로 들썩이시죠? 흥겨우셨죠?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도 막 같이 박수 쳐주면서 얼쑤 좋다 이렇게 반응들 보여주셨는데 이 춘향가중 사랑가는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사랑을 말하는 노래죠. 이몽룡과 성춘향이 백년가약을 맺고 사랑이 깊어졌을 때 사랑에 겨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춘향가중 사랑가 함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영원한 기억 실록 이 공연과 해설이 함께 어우러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도 끝까지 잘 착용해 주시고요. 또 좌석 간 거리두기도 잘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 7회차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조금 전에 이제 안희와 손옥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주셨어요.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대역사서, 그럼 이가 누가 기록을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가가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관이요? 역사 편찬 기관이 춘추관이고 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이 예문관인데 이제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학급 관리를 대개 이제 사관 네.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 담당자인 거죠. 사관은 거의 매일 국왕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관리들에 대한 평가나 주요 사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평소에 기록합니다. 네. 혹시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책상 옆에 놓고 뭔가를 엎드려서 계속 쓰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색은 대개 이제 녹색 옷을 입었을 거예요. 네. 정확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계급상 그 사람은 이제 되게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속기로 쭉 정리한 걸 되게 그날 밤에 네. 다시 정리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사초 이렇게 부르고요. 네. 뛰어난 판단력, 글 쓰는 능력, 거기에다가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용기도 필요하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이유가 있나요? 있는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임금님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네. 압박을 하지 않을까요? 있는 그대로 정론 직필한다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론 직필을 한 분들,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분들, 이 사관의 직급, 벼슬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개 종 7품에서 9품 사이인 하급 관리예요. 아, 3년에 한 번씩 보는 과거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을 장원 급제했다고 그러죠. 네. 그 경우는 한 5품쯤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이제 7품까지 주기도 하는데 네. 7품이면 작은 고을의 수령인 현령이나 현감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었으니까 하급 관리이긴 합니다. 단 신원조회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대개 관리는 아버지까지만 신원조회를 하는데 사관은 할아버지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또 이 사관의 역할이 중요한 건 단순히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감시자의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왕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라도 따라가서 왕의 말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떤 경우 보면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 그 얘기까지 기록해놓은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조선은 초기부터 왕과 신하가 단둘이 만나 정사를 논의할 수 없었습니다. 즉 열린 정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네. 사관들이 늘 감시하고 기록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권력의 남용이나 또 결탁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부적절한 권력 남용이나 부패 문제가 기록된 부분도 있나요? 그거에 아주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관을 싫어하는 임금들이 많은데 태종 임금이나 인조 임금뿐만 아니고 네. 세종대왕도 가끔은 네. 짜증을 부리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도 그러한 또 기록들이 있었던 걸로. 조선왕조실록 다는 아니지만 선생님, 영인본과 번역본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죠. 공부할 네. 때는 당연하게 이제 다 읽진 못했지만 영인본이나 번역본을 공부를 했었고요. CD가 나왔을 때 비싼 돈 들여서 산 적도 아, 그러셨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역사를 전공하고 가르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일반인들도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치면 사람 이름 치면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코끼리 치면 코끼리도 나오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사극을 보면서 그런 걸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권하진 않겠습니다. 재미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아, 그래요? 그렇죠 뭐.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다. 그렇죠. 이런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여기 오신 분들 이제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역사 공부할 때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또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죠. 다만 네. 사극 볼 때는 너무 그러면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7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연 보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틱이 준비한 세 번째 공연은 아쟁산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쟁산조는요, 기밀구료의 아쟁산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산조를 들으시면서 소리적인 요소나 또 각기 다른 현악기의 특징들을 이 아쟁산조 안에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좀 변화무쌍한 음색들, 또 이런 선율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으시면서 좀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타스틱이 준비한 세 번째 공연 아쟁산조의 김도효님, 장단의 권지훈님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판타스틱의 세 번째 공연 아쟁산조의 김도효님, 장단의 권지훈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가락이 슬프기도 하면서도 또 네. 약간 흥겨운 그런 네.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어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7월에는 뜨거운 여름날 만났었는데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선선합니다. 네, 이 좋은 가을날 이 경기점 전주 사구 앞마당에서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또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실록에는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뭐 인물 정보나 외교, 군사 관계, 뭐 천재지변 기록 등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외국의 이제 실록보다 우리의 역사책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전문관 측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네, 그 17세기의 서양에는 그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혹성 타원 궤도 법칙인지 뭔지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 뉴턴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줬다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연구한 게 이제 초신성에 초신성. 네. 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 초신성을 관측한 자료가 가장 많은 게 조선왕조 실록이랍니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신성 이 당시에 그러면 천문학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사실 농업이 중심인 시대였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중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더 발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농업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조선왕조 실록에 UFO 목격담이 적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실록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있어요? 광해군 때인 1609년에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으로 보면 UFO 목격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쎄 UFO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믿기 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있다. 있습니다. 그럼 현재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임무는 어디에서 맡고 있나요? 현재는 네. 그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온도, 습도 관리 다 하고요. 6만 8천 장에 달하는 실록을 한 장 한 장 눈으로 늘 확인하면서 네. 변질됐는지 훼손이 돼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 있네요. 이제는 현대의 과학기술 발달에 맞춰서 첨단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선조들 역시 이 실록의 보관을 위해서 나름대로 과학적 방식을 적용해 오기도 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공연을 보고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틱이 준비한 네 번째 공연, 살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풀이는 이 수건으로 무수한 선을 그리는 것을 이 원초적으로 살을 풀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볼 텐데요. 판타스틱의 네 번째 공연, 살풀이를 준비해 주신 김재현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죠.
네, 김재현님이 준비한 살풀이 함께 보셨습니다. 영원한 기억 실록 오늘 7회차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살풀이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네, 뭐 얼굴, 네, 눈빛, 뭐 손끝, 발끝 이게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매주 볼 때마다 이 표정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 보러 오신 분들도 아마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지, 같은 감정을 나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록을 만들고 나서 세초라는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는데 이게 기존의 기록을 없애는 건가요, 선생님? 이제 초벌 기록이나 네, 두 번째 기록을 물에 씻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제 네, 실록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후겠죠, 당연히. 서울 세금정에서 이걸 하는데 실록이 다 만들어지면 임금님이 수고했다고 연회를 베풀기도 했다고 그래요. 실록을 이렇게 세초하는 이유는 실록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초벌 원고나 두 번째 원고는 없애는 게 맞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종이를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기록을 물에 씻어서 글자를 없애버렸던 일도 있었나요? 없애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에 씻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불에 태우는 방법도 있을 텐데 목은 물에 담가 놓으면 다 없어집니다. 세초는 종이를 다시 쓰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세초하는 장면이 또 한 그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네. 드라마에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실제로는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여러 기록들이 담긴 실록, 이 실록을 봉안할 때는 그 특정한 의식을 치른 후에 서울의 춘추관과 또 지방의 사고에 각 한 부씩 보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조선 전기는 서울의 춘추관을 비롯해서 충주, 성주, 전주 이런 곳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지방의 중심지는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네. 화재, 뭐 약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종 때 관리들이 비둘기를 잡으려다가 성주 사고가 불탄 적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 전주 사고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이 역사책이 들어 있었는데 네. 다 불타버리죠. 그걸 다시 만들어서 조선 후기에는 산속 깊은 곳에 역사를 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도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관했던 건가요? 당연히 이제 나라가 없어지면 역사책을 보관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래 이제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본이나 정족산본 현재 남아 있고요. 한국 전쟁 때 창경궁에 있던 적상산 사고본은 북한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이 이틀인가 후퇴를 늦게 하고 또 남쪽에서는 창경궁이 불타는 걸 염려해서 네. 직접적인 공격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내일이 이제 벌써 마지막 8회차입니다. 다음 회차 내일에 이 실록이 보관된 사고 이야기는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공연 전해드릴까 합니다.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공연은 대금산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금의 이동준님, 장단의 권지훈님이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준비해준 대금산조는 원장현류 대금산조라고 합니다. 한일섭의 음악적인 영향, 또 원장현의 풍부한 음악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락이라고 해요. 오늘 이 날씨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이동준님, 장단의 권지훈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준비할 동안 저희 이곳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곳이 어딜까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전주 사고입니다. 전주 사고에 대한 또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예, 뭐 보시면 실록각이라고 써 있죠. 조선 왕조 실록을 집어넣은 창고 건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은 누각처럼 만들었죠.
누각은 이제 되게 파티를 하거나 연회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인데, 근데 윗부분은 딱 막혀 있네요. 그 2층이 딱 막혀 있지만 또 창문 위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를 누각형태로 만든 건 비를 막기 위함이고요. 네. 위쪽에 창문을 높게 단 건 바람을 잘 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비와 바람을 적절하게 막거나 통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기 앞에 보이는 앰프보다 약간 더 큰 궤, 나무로 만든 상자, 궤가 한 60개 정도 네.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조선왕조실록 말고도 고려사, 고려사조료 등등의 책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전주 사고에 대한 이야기 나눌 동안 공연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배금의 이동준님, 장단의 권지훈님 준비해 주셨어요. 함께 보.
권지훈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 그런가 더욱더 좀 뜻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가락이 구슬프면서도 네. 구성지입니다. 그렇죠. 이 들려주신 원장연유 대금산주의 또 예. 특징이라고도 해요. 잔잔한 선율이지만 태산 같은 힘이 느껴지는 이 뛰어난 음악으로 평가되는 산조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영원한 기억 실록 7번째 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내일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일 네.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영원한 기억 실록 8회차 전주다움과 전주 사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5시 이곳 전주 사고 앞마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이 전에 했던 내용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전통문화마을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 다 보실 수가 있고 그 전에 진행을 했던 우리 가락 국악 공연들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도 오늘 귀한 말씀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조심하세요.